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AI에는 이 기업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모든 질문에서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일 깊게 해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투자의 기회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AI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그냥 기업들이 개발하는 단계야. 오, 진짜. 이게 어떻게 뭐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 네, 이 정도로 아직 인간이 해야 돼.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 저희는 이제 또 유튜버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려면은 또 이 영상 편집자들이 또 필요하고 디자이너들이 네.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의 일자리도 솔직히 좀 위태로워졌거든요. 오. 왜냐면 요즘 자막 처리도 점점 AI가 다 맞아, 자동으로 그러네. 해주고 있고 네. 그 이미지 만드는 것도 저희 썸네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이미지도 이제는 AI가 만들어줘요. 그런 거 트라이 해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네. 와, 우리도 한번 한주TV도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네. 네. 그게 진짜 뚝딱 만들어져요. 너무 좋다. 진짜 10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네, 무료인가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네.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무료고요. 아,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네. 보이는 만큼 또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네. 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는 건 네. 올해부터는 이제 사실 아마 투자하시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행복합니다, 요새.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뭐 물가 지표라든지 금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발표가 됐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이제는 제한적이 돼버렸고. 맞습니다. 요즘 투자하실 때 혹시 뭐 집중하고 계셔요? 요즘에는 기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AI 쪽의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 그쪽 기업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잘 해나가고 있나 그렇게 기업별로 보고 있고 또 좀 더 깊이 있게는 산업별로 보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이거는 기억의 저편으로 그렇죠. 봤어요. 원래 작년에는 진짜 FOMC 언제 하냐, 야 파월 연설 언제 하냐. 지금 뭐 미국의 CPI가 얼마가 나오냐 이거 막 네. 새벽까지 기다리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잊혀진 지 오래죠. 네. 밤에 꿀잠 자야죠. 그렇죠. 다음날 장 초반에 매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매크로 장세가 어느 정도 좀 지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마이크로 장세, 즉 이제 우리가 좀 더 산업과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장세인데 우라가미 구니오의 그 주식 4개에 따르면은 이제는 금융 장세도 좀 실적 장세로 살짝 걸쳐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 금융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인데.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금융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넘어와 있는 네, 여름 실적 장세. 네, 실적 장세. 그래서 살짝 이게 원래 이 사이클이 좀 긴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빨리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 저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시장이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장세에서 이제는 좀 실적이 더 중요해진 장세다. 그래서 7월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을 때가 보통 연초 그 다음에 중반 딱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준비하는 마음,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 그러네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올해 상반기 유망주, 하반기 유망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점점 사람들이 그에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뭐가 좋아질까?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아진 게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좀 실적이 중요해진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7월 말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이미 각 증권사들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동조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산업군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IT, 그 다음에 자동차, 기계,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는 IT랑 자동차를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IT랑 자동차 기대가 되는 산업이나 섹터 이렇게 완전 쓱쓱 짚어주셨는데요. 수빈쌤이 언급해주신 부분 중에서 저는 사실 AI 쪽에 요즘에 관심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AI의 버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AI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버블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을 우리가 한국말로 풀면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렇죠? 거품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거품이 터지는 거를 걱정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거품이 터지는 건 왜 터지냐? 이미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딱 바늘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AI 관련주들이 지금 과연 거품인가? 아, 그쵸. 폭등이 없으면 폭락이 없으니까. 그쵸. 폭등했나? 약간 그걸 생각해 봐야 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미 많이 부풀어져 있는가? 얘네가 과연? 왜냐면 대표적인 관련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작년에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네. 그 원점 회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까지 진짜 특히나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작년에 진짜 그야말로 주가를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이제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이제 업황이 회복될 거야 라는 기대감과 네. 거기 AI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왔을 뿐이지 네. 이게 과연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막 바람을 더 불어넣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7개의 빅테크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 많이 올라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하락한 만큼 올라간 거라서요. 그렇게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의 바람이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던 실적 발표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야 뭐야 얘가 막상 까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적 별것도 없는데? 라는 확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근데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때에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오히려 내가 되게 지켜봤던 괜찮은 기업인데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푹 떨어졌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AI라는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제가 AI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 연초부터 뜨거웠지만 지금도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가 있다면 AI에는 이 기업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모든 질문에서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일 깊게 해봤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에코프로를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셨는가? 네, 에코프로를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하고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연초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너가 지배하는 그 지배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너의 철학이 담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지구 환경에 대한 개선을 좀 목적으로 하고 좀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면서 앞으로의 그 구조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쪽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너무 멋있는 기업. 너무 에코프로 찬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은 제가 그 한주주님의 그런 생각을 참고로 네. 기업을 뽑아보자면 문이시네요. 그 대답을 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수빈쌤께서 AI 쪽에 대해서 되게 종목들을 많이 두루두루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깊이 있게 또 파고들어서 제가 준비해온 거 봤는데 되게 막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어떻게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는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종목이 사실 올해 2차전지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이뤄낸 종목 또는 이 종목은 대장주이면서도 실적이 급격히 증가할 만한 종목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기준 삼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률 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루니지 그에 딱 해당하는 기업인 것 같고 이제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성장 뭐 진짜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은 이제 루니지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이 기업이 진짜 좀 대장격이 면모를 띠면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기업인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루닛은 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AI를 이와 같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에 생각을 해보면은 AI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할 때 뭐가 필요하냐?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저장할 만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도로 공부 학습을 시키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은 슈퍼컴퓨터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보다 빠른 속도의 그 데이터 처리 속도와 그다음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물론 반도체는 이제 초기 단계 때부터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의 이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고성능의 그리고 AI에 어느 정도는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는 GPU가 대표적인데, GPU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많이 판매한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독보적이죠. 네, 진짜 독보적이죠. 대체할 수가 없고, 요거를 대체하려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NPU. 네라고 해서 이제 차세대 진짜 인공지능에 특화돼서 개발하는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의 CPU, GPU는 어느 정도는 규격화된 모델이 나왔었거든요.